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원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이제 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들썩일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분위기 잘 파악해 보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려보기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오늘 금요일입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강남 얘기로 함께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까지 알짜 정보 드리니까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강남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2638-392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요.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금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우리에게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얘기 뉴스를 트시면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작년 10월, 11월만 해도 완화를 할 마음이 죽어도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4월 7일 날 보선 결과에 따라서 민심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빨리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인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대출 규제까지도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출의 종류, 주택담보대출이 들어가겠죠.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마다 현재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죠. 그걸 보시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냐 투기지역이냐 아니면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은 전 지역이 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고요. 4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 포함한 48개가 경기권에는 과천이라든가 광명, 하남, 수원 또는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고요. 인천은 연수와 남동, 그다음에 동중서, 유성이 들어가 있는 대전, 그다음에 현재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세종시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서울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이고요. 그래서 75개 정도 지역이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 지역인 지역들이 대부분이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만 들어간 지역도 있긴 하나 대부분 다 겹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출을 현재 실제적으로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서 집을 사고자 할 때 대출의 비율이 달라지죠. 그렇게 보게 되면 현재 일반 주택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서민이면서 실수요자다 했을 경우에는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가 50%, DTI가 50%, LTV, DTI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라든가 현재 총부채 상환 비율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가 되고 그 물건에 대해서 담보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LTV와 DTI, 그다음에 현재 투기 과열지구까지도 똑같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50%대까지 현재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60%, 10% 정도가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들, 수도권 또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제외된 지역도 있죠.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60에서 70%대, 거의 지금 현재 기타 지역,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DTI를 100%까지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DTI를 100%까지 인정을 해서 지방 쪽에 물건을 취득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될지는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무주택 세대가 주택이 한 채 이제 보유하려고 했을 때는 현재 40%대까지 투기지역 40%, 투기 과열지구까지 40%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50%대, 그리고 기타 지역
규제를 벗어난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까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을 한 채 더 살려고 한다 했을 때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 시가 9억 원 이하에 실제적으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까지 들어간 지역에 들어갔다 한다면은 대출은 아예 못 받습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지역에 내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간다 했을 경우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원래 갖고 있었던 집을 또 처분할 수도 있죠. 처분 조건, 기존의 주택을 내가 처분하려고 내놓았다. 그리고 또 계약이 되고 앞으로 잔금이 언제다 라고 계산했을 때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 지역이 40에서 5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조건부 대출이죠. 기존에 있는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이고요. 나머지 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규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60에서 70%대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주택 이상,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처분 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들은 대출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요. 현재 규제가 벗어난 지역들은 50에서 60, 70%대까지 기존에 했었던 대로 비율대로 대출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고가의 주택도 있죠. 고가의 주택은 9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까지 현재 시가로 9억 원에서 15억 이하의 주택을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대출 안 되는 거 맞고요. 처분 조건이 또 있을 수 있죠. 처분 조건은 현재 20에서 40%, 그다음에 현재 DTI도 40%,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LTV와 현재 DTI,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까지 들어가 봤을 때 20%에서 거의 한 50%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처분 조건부입니다. 처분 조건부고요. 처분한 조건에 의해서 현재 대출은 실행이 20에서 40%대까지 인정을 받는다. 그다음 이제 초고가 주택 시가 15억 이상 되는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처분 조건이다 아니다 떠나서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아파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고가주택 기준과 동일해서 현재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가 주택,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추가로 대출받기는 어려웠었고요. 거기에 집을 또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출받기가 어려웠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손을 봐줄지. 물론 지금 현재 타겟으로 잡은 거는 지금 서민 실수요자와 청년들입니다. 무주택 세대들. 집이 여태까지 없었던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에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내용이지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까지 규제를 풀어주자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집을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길이 열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이 있고요. 그다음 현재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이 있습니다. 균등분할은 똑같이 나누어서 상환을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갚을 거냐? 원금만 갚아서 원금 균등분할, 원금을 쪼개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과 이자를 합쳤을 때 그걸 똑같이 나누어서 갚는 방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또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그다음에 기간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거. 이게 만기 상환 대출이죠.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그다음에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 원금 납부한다라는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대출 만기 시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이라도 굉장히 조금 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지금 위아래가 바뀌었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기간 이후부터 원금 이자 납부가 거치 상환 대출이고요. 만기 시 상환 대출은 당연히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대출 실행 요건은 한도 기준과 금리 기준, 부수 조건, 승인 조건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 한도 기준은 KB 시세 감정가를 따지기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재 그 물건을 어느 정도 감정을 해주느냐 그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전용 면적과 지역, 신용 등급, 소득 유무나 또 실거래가, 경매, 낙찰가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금리 기준은 실제로 대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또 봐야 되고요. LTV가 또 적용이 얼마가 되는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가 현재 실제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봐야 되고요. 지역이 또 중요하겠죠. 어떤 지역이냐.
말씀드렸던 대로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구냐, 주동대상 지역이냐, 뭐 이거 따라 다르겠죠. 면적이라든가 신용 등급,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금리 기준으로 현재 심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조건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 또 상환 방법이라든가 개인 혜택, 특판이라든가 개인 비용 등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따집니다. 그리고 승인 조건은 대부분 5일 이내,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내면은 내가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인지, 대출 금액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용 등급이라든가 소득 유무, 최종 한도 금리 확인을 한 후에 그 사람의 신용도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한테 맞는 부합한 이제 기준 어떤 대출 금리를 적용하겠죠. 그것까지 승인이 되면서 대출 금액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원금을 균등 분할, 원금 말씀드린 원금을 나누어서 똑같이 갚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원금 실제로 녹색깔 부분이 원금이고요, 노란색 부분이 이자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첫 달에 가장 많이 내는 거겠죠. 첫 달에 가장 많이 내죠. 이자가 그만큼 첫 달 기준으로 잡힐 테니까요. 그 다음 달은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도 줄어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하향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내는 금액이 줄어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원금이 매 납입일마다 줄어드는 만큼 총 이자금이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부담이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상환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일 첫 해가 가장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달부터 내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긴 하나 초기 상환 대출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는 있고요. 또 매월 갚아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매월 갚아내야 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본인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은 원금과 이자가 똑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첫 달부터 현재 만기일까지 똑같은 금액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환 시 매월 동일한 상환액이기 때문에 고정 지출, 내가 이 금액을 매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타 비용 또는 현재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서 그 수입을 나머지 뺀 지출을 고려를 할 때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좋다는 얘기죠.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이자와 함께 같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월 원금의 이자를 꾸준히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대출에 관련된 가격적인 부담, 실제적으로 또 내 소득이 또 변동이 생기면서 1년 전만 해도 괜찮았지만 올해 들어서 내가 소득이 줄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금액을 줄일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또 단점도 좀 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치식 상환 대출,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 거치식 상환이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치식 상환 대출은 초기 일정 기간은 보통 3년이다 한다면 3년 동안 이자만 내는 거고요. 현재 3년이 지난 시점부터 그러면 고객님께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비교를 해주고 내가 낼 수 있는 조건들, 특히 나한테 맞는 상황에 맞춘 대출을 바꿔 탈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거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은 적을 수밖에 없죠. 초기 부담은 이자만 내면 되니까요. 이제 원금 상환 방식을 상환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3년 동안, 뭐 5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3년이죠. 3년 동안, 2년, 3년 동안 내가 이자만 내기 때문에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거치 기간이 지나면 상환 부담이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2년, 3년 동안에 내는 금액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이후부터 거치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커지다 보니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 대출. 이건 뭐 말 그대로 처음엔 계속 끝날 때까지 이자만 내는 거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자만 내고 똑같은 금액의 이자만 내고 현재 만기 시일이 도래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특히 이제 목돈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수는 있으나 한꺼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 달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금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출 방식을 내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꾸준하게 현재 5년, 10년 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하신 후에 대출을 이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때 과연 이자를 어떤 방식이 더 많이 내는가 봤더니 원금 균등 분할과 원리금 균등 분할, 그다음에 거치식 이거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만기 일시 상환과 비교했을 때는 원금을 갚아 나가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 대출이 가장 이자 부담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균등 분할이라든가 원리금 또는 이제 거치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이자가 비율이 큰 거는 만기 일시 상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네 가지 중에서 나한테 맞는 어떤 대출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소득과 현재 내가 갚아야 될 능력 이런 것도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 대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실행을 하고 그 방식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건가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은행에 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자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얘기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은 덜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또 이 금융 관련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또 1대1 상담 가능하거든요. 그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네, 2021년도도 벌써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4월 달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측에서 이제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다양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바라보는 올 하반기 내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전화 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장님과 또 상담 나누는 1대1 상담 가능하니까요.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남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지역인데 먼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겠습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과 걸어서 9분 정도입니다. 시세가요 5억 4천에서 5억 7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설명도 들어볼게요. 네. 보통 이제 통상 다세대 주택, 특히 빌라라고 하는 주택들이 가격이 안 오른다, 오히려 떨어진다 얘기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 서초에 있는 신축 분양 다세대 주택이 거의 3억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을 보시게 되면 5억대까지 올라가는 상황. 앞으로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바로 투자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동에는 다세대 주택 신축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2호선, 3호선과 교대역, 도보 약 9분 정도, 3호선 남부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실내 전용 면적이 40.5제곱미터 때문에 투룸에 거실이 있는 이제 방 2개 정도 되는 소형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예상 실투자 금액이 약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은 이제 고급 주택가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저층 단지에 고급 빌라 단지들이 많은데요. 같이 어우러져 있고요. 파락군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주거 환경 때문이라도 현재 오랫동안 거주하는 장기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개발 호재는 서초 강남 지역에 현재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또 희소성 높은 신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거나 거주하거나 두 개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테크 상품으로도 괜찮은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근데 실제적으로 이 중간축을 나누고 있는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강남과 서초권역에 연결된 라인들이 굉장히 크게 한 덩어리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서초 방배권역과 우측에 강남 역삼 도곡 대치권역 같이 나눠지고요. 아래쪽 봤을 때 서초 양재권역이 또 현재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동서남북으로 현재 법조단지가 또 위쪽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주거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파락군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명문학군들이 많습니다. 서초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해서 표시된 부분만큼 현재 대부분 다 이제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학군 수요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소형주택들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예술의 전당부터 연결되는 라인이죠. 이 라인이 이제 현재 특화된 거리로 조성이 됩니다. 특화된 거리 조성이 돼서 아트밸리 가로수길을 만들어지게 되면 특별 상권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이제 관광객이나 아니면 현재 유동인구들이 그만큼 많아질 테고요. 그만큼 이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크게 발달될 수밖에 없다. 현재 예술의 전당과 법조단지 그 주변에 종합병원부터 해서 인프라 구축이 완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상 구간이 녹지 공간과 이제 주거 상업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되고요. 지하 구간으로만 이제 도로가 이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반포 IC와 서초 IC 이 주변이 복합문화예술단지와 주거 상업 시설이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가장 발달이 많이 될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지에서도 거의 차량으로 2, 3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타운도 현재 조성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유통시설과 판매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상업시설이죠. 그리고 또 이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테헤란로 주변에 말씀드린 삼성타운과 연결된 계열사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우량한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합터미널, 실제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복합 상사로 이제 발전이 돼야 될 상황이 지금도 늦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가 워낙 저층에 이용객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부터 해서 오피스 빌딩, 뭐 요즘에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고요. 전세 시세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이 약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수입이고요. 또 대출 금액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투자하는 월세 투자, 전세 투자 가능하고요. 실거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엔 강남구 역삼동으로 옮겨갑니다. 2호선 역삼역 이용하신다면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시세가 3억 1,700에서 4억 6,300대. 지금부터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직장이 조찬 많은 곳입니다. 역삼동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테헤란로 역삼역에 직장인 구성이 좋은 거는 워낙 잘 알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또 그만큼 임대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은 주택이고요. 주거용,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주거, 업무까지 같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선 역삼역 도보약 3분 정도 거리에 전용 면적이 26.19제곱미터로 현재 한 3가지 타입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보셔야 되고요. 투자 금액이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 내 직장인 수요 증가되는 거는 뭐 현재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임대 수요도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죠.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 호재나 지속적인 미래 가치 상승하고 풍부한 상권이라든가 직업군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테헤란로의 역삼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 이면에 있고요. 아래쪽에 강남역까지 도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또 개통되게 되면 이용객이 더만큼 늘어날 테고요. 강남역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에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재 삼성동 이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 주변으로 연계 개발 지역으로 연결된다 보시고요. 또 이 주변에 현재 4차 산업 중심지로 해서 벤처 창업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1인 창업가들이 많은 소형 오피스텔들이 필요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는 2030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작은 주택들 아직까지도 혼자서 직장 다니는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형태의 오피스텔들을 선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부터 해서 전철역 주변으로 또 현재 광역교통 버스망 체계까지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지역이죠. 거기에 또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들 이런 것들 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편의시설들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수익과 가치까지 상승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는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업무와 숙박시설 또 업무시설 별도로 또 만들어지는 35층과 37층 건물로 현재 거의 완공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장인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주변에 1, 2인 직장인들 특히 이제 특화된 엔터테인먼트와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탄천과 송파 또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또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 같이 연결되는 연결고리죠. 그래서 현재 강남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 프로젝트고요. 현재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현대자동차가 공연장과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기 때문에 기타 어떤 직전까지도 크게 발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구간 개발 통해서 또 지하 영동대로 통합 개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광역교통망의 중심지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전철역은 다 현재 삼성도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삼성역과 강남역까지 연결된 상업지역들 현재 물건도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죠.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 가치, 감정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불보듯 뻔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전세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까지. 월세도 가능하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 또 예상 대출 금액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또 예상 실투자 금액은 5,700만 원부터 1억 3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최옥세권 물건인 만큼 나중에 환매하기도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환금성까지 좋은 지역에서 또 좋은 물건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요.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하시면 강남에 관한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27분 48초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는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 갈 텐데 제가 지역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장제터널 개통되면서 여기 더 좋아졌잖아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 이어서 마포구 아현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수요층 많은 곳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오늘 2부에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가실 곳은 강남권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볼게요. 다세대 주택 투룸으로 만나보실 거고요. 2호선, 4호선 환승하는 사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시세가 4억 2,500에서 4억 3,500선.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죠. 평행성을 가지 않으면 약간의 상향을 가고 있는, 정상향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아직도 관심을 가지셔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금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이라고 하면 두 개 노선을 갈 수가 있는 건데 7호선,
지금 현재 7호선이나 4호선, 2호선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7호선도 여기에 갈 수 있고요. 투룸 5대 있는데 모두 14세대입니다. 6층으로 되어 있고요. 풀옵션입니다. 이 풀옵션 중에는 거의가 우리가 에어컨을 놓다라고 하면 거실에 하나만 놓습니다만 요거는 다 구분이 돼서 방방이 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또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내부가 아파트에 버금갈 정도의 아주 고급스럽게 내부 시설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사용면적 39.42억인데 매매가는 4억 2,500에서 4억 3,500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5,500에서 6,000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서초구 방배동 과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다세대를 간다라고 하면 1인 2유죠. 큰 평수가 아니고 투룸 1.5룸에서 투룸이기 때문에 1인 2유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지금 그 가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째는 우리가 교통입니다. 엄청난 그 교통 편의성으로 인해서 자동차라든가 또 내지는 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직접 근접지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앞으로의 개발 호재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사당에서 이수의 간격에서 복합 환승 터미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지하 9층에서부터 지상 29층이라고 보면 대단지의 복합 단지가 조성이 돼서 이곳에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고, 세 번째는 정보사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이 넘게 개별이 지금 그 군에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여기에 법적인 개발이 들어가고 축구장 13배만큼의 면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넘다라고 보고요. 법조타운이 바로 옆에 있죠. 정보사 옆에 법조타운. 그래서 유동인구는 앞으로 밀집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삶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기반 시설을 두루두루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선호하기를 희망들을 하시고 인기가 쭉 이어지는 거겠죠.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주변 분위기,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주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방역이거든요. 이 내방역에 지금 현재 왔던 그 부분이 사당동, 이수역, 내방동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 주변에는 사당동이나 그 이수나 내방동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곳에는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 이슈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방배동의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여기에 입지 조건을 보면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 보면 7호선하고 4호선이고 7호선이 가는데 이 7호선은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는데 강남의 업무지구가 상당히 밀집돼 있어서 이곳의 인구 나름대로의 고소득으로 업무할 수 있는 밀집인 1인 2유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고, 학군에 대한 부분도 이수중학교라든가 방배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8학군에 대한 그 학교의 입지 조건도 좋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간다라고 했었을 때 뭐 시내 접근성, 강남 접근성에 요즘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서리풀 터널이 지금 현재 재작년에 개통이 됐죠.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 주변이 종상향으로 인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서리풀 터널 바로 넘으면 내방역이 있습니다. 내방역 쪽에 지금 현재 지구 단위로 인해서 여기가 종상향이 됐는데 1종이 2종이 되고 2종이 3종이 되고 3종이 준주거지가 되면서 높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허운 주택들 또 내지는 허운 건물들이 새롭게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지나면 이 터널을 지나면 법도타운까지 5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는 많이 있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의 분위기, 입지 분석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일대는 대표님 어떤 호재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서초구의 지금 현재 첫 번째 개발 계획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제일 크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정보사의 지금 현재 부지 개발입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91,597제곱미터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면적을 놓고 본다면 연면적이죠. 대지 면적과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층수를 높일 수 있는데
있는데 거의 40층이 넘는 46층까지 가는 그런 건물들이 5개 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친환경에 대한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가고 또 내지는 오피스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전반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가 아마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건소시험에 대해서는 MBN이라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이지스 자산 운영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2023년도가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착공을 하고 2025년도에 준공이 되면 이 주변에는 지금 현재 내방역이라든가 방배역이라든가 서처역이라든가 이수역이라든가 사당역 어마어마하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변신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방배동에는 그 재개발로 인해서 한참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배역에서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방배 5구역이 펜스를 치고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거의 여기가 동해로 들어오면 대단지입니다. 3,000여 세대가 넘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대단지가 들어가는데 44개의 동이 들어가거든요. 44개 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아주 대단지이기 때문에 주변은 거의 방배동 일대가 이렇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면 많이 변신될다라고 보시면 되고 8구역입니다. 이 8구역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13구역에 대한 부분은 관리 처분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6구역에도 지금 현재 펜스 쳐서 공사를 해서 이 메인 도로입니다. 이 메인 도로로 간다라고 하면 양옆이 다 이렇게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동네는 바뀌어지고 약간의 언덕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언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도 뭐 요즘에는 조망권으로 인해서 언덕을 깎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구역과 6구역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15구역도 지금 현재 이제는 관리 처분까지 이제 거의 지구 단위가 확정이 되어서 좀 있으면 관리 처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배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방배동 전체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서리풀 터널에서 막 넘어오면 서처역입니다. 이 방배역에서 내방역이죠. 내방역에서 지금 바로 넘어오면 서처역이고 서처역 지나면 바로 강남역인데 지구 단위죠. 지금 현재 강남역과 서처 쪽에는 이쪽은 다 서초동인데 지구 단위로 인해서 변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강남에서 삼성까지는 이미 30층 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삼성만 해도 거의 40층이 넘는데 이 옆에 롯데칠성 일대 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획을 둔다라고 하면 랜드마크가 돼서 업무단지로 인해서 지하에도 들어가고 지상에 40층이 넘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 용적률이 높여졌습니다. 그동안에 롯데칠성 자리에 대한 부분이 왜 저렇게 빈터로 남아있나라고 했지만 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건축을 행위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지만 30층, 36층까지는 다지는 않으니까 40층을 넘게 달라진 40층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확정이 되어서 움직여질 부분이고 교대역에서 지금 현재 교대역, 서초역인데 여기는 법조타운이죠. 고등법원이고요. 서울법원이고 이렇게 돼서 법조타운에 근무하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어우러져서 내방역을 지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여기는 수지 곡선으로 이렇게 수익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익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관심 가질 만한 곳이고요. 이렇게 개발 호재라고 하면 사당에 지금 복합 환승센터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하 9층에서 지상 지금 현재 지상이죠. 지상 29층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마도 지금 현재 삼성역의 코엑스 쪽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지금 현재 한전부지에 현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뭐 102층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조금 용적률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이 지연이 됐는데 용적률을 좀 낮춰서라도 간다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26층까지 100m죠. 100m 26층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사당역 쪽에는 자동 채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뭐 일반 우리가 자동차 자가용으로 간다거나 버스로 가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는 모든 환승이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환승 터미널이 들어가고 택시, 전철, 버스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쇼핑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방배동이지만 방배동에서 지금 사당역까지 온다라고 했었을 때 경전철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3개 노선입니다. 첫 번째는 신림선인데 내년에 개통합니다.
이 내년에 개통하는 부분이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움직여서 오는 부분인데 이 서부선 남곡선까지 어우러서 앞으로에 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난항으로 해서 남곡선까지 보라매로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이 신안선 신림선이거든요. 이 신림선이 서부선까지 연결해서 세절곡, 은평구까지 가면 이것도 환승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20분 내에서 30분이면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의 개발 계획들 호재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금액 구조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대표님? 네, 금액은 이게 지금 현재 그 14가구에서 지상 6층 건물이거든요. 1층은 필로티에다가 지상 5층의 건물인데 이 중에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인데 매매가가 4억 2,500에서 4억 3,500이고요. 전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얼마 안 하셔도 되는데 전세가 3억 8,800에서 3억 9,800이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5,500에서 6,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구조까지 투자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이었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요, 마포구 아현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아현역 가까운 곳에서 오늘 만나볼 겁니다. 투룸 기준 시세가 4억 7천에서 4억 7,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여기는 젊은 층 수요가 참 많은 곳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이고요. 어떤 투자적인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포구 아현동이라고 하면 서대문구와 또 내지는 마포구, 중구, 용산구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마포구에 지금 현재 아현동 투룸 다세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현동이 2호선이죠. 아현역에서 지금 역세권인데 도보로 한 3분 정도에 있고요.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11층 건물입니다. 11층 건물에 지금 실사용 면적이 39.29라서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뭐 다세대를 지은다 해도 워낙 고급스럽게 짓기 때문에 아파트 버금가게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짓는 그런 다세대도 있습니다만 그거와 버금갈 수 있게끔 여기는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다.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어서 완전 풀옵션이고요. 금액에 놓고 보면 여기가 11층까지 있는데 1층에 대한 부분에 주차장이고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부터 간다라고 하면 11층인데 아마 조망에 대한 부분은 옆에가 아주 훤하게 터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4억 7천에서 4억 7,500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아현동의 투자 포인트, 일단은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부분 2호선에서 도보로 3분입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주 인접지라고 볼 수가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도 1인 2호들이 충분하게 찾을 수 있고요. 대로에 있다라는 부분, 공덕역은 5호선입니다. 5호선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고 그 옆에는 서울역이죠. 서울역의 뛰어난 교통으로 인해서 뭐 교통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인구가 밀집됐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아현동이라고 마포구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홍대 이대 합정동이죠. 이대 쪽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홍대라든가 신촌에 지금 현재 뭐 여기 연대라든가 주요 상권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시는 데는 상당히 인접해 있고 투자 포인트로 좋다라는 부분. 이렇게 지금 홍대라든가 이대라든가 연대라든가 또 성균관대라든가 요런 서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해서 상당히 대학생 수요가 넘친다라는 부분인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부분은 8차선 대로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밤에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 대학생 수요가 많고 광화문이라든가 종로라든가 등에 움직이는 부분도 바로 직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도 거의 10분에서 15분이면 달 수 있어서 상당히 입지 조건은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대 놓기 참 좋은 곳입니다. 대학생 수요 많은 곳, 직장인 수요 많은 곳에서 아현동에서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변 분위기, 지도 보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아현동, 마포구 아현동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한참 이게 핫하게 뜬 지역이죠. 아현동하고 공덕동을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우리가 아현동 얘기하면 바로 서울역 옆입니다. 서울역 옆에서 2호선을 타면 서대문을 거쳐서 충정역을 거쳐서 또 우리가 그 충정로 서울역을 거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출퇴근하는데 2호선은 또 순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바로 5호선도 만나고 경의선도 만나고 3호선도 만나고 지금 4호선도 만날 수 있는 2호선 아현 역세권이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옆에는 이미 대학생들로 인해서 대학교로 인해서 밀집되어 있죠.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경기대학이 있고 또 여기 그 이하여대라든가 또 내지는 뭐 그 연세대라든가 이런 부분 또 세브란스 병원 아주 큰 대학병원으로 또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사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이만큼 수요가 넘친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만큼의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집에까지 들어올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뭐 이대라든가 또 내지는 경기대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서강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밀집돼 있어 젊은이들이 상당히 이렇게 넘치는 젊음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장을 다닌다 해도 시청이라든가 종로라든가 광화문 주요 업무 다 밀집 타운 되는데 이 시청에는 우리가 서울시청이라든가 뭐 여기에 뭐 미대사관이라든가 종합청사라든가 뭐 청와대라든가 국무총리 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 대한 부분도 여기가 우리가 이미 지금 7개라는 지금 현재 전철과 KT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지만 앞으로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 12개 노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집가 상승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마포구 아영동에는 지금 상암 DMC라고 해서 거의 한 17만 평이죠. 2015년에 조성이 됐는데 한참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가 스타빌드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역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상암에도 이렇게 첨단 미디어 클러스터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IT, BT 지금 NT 산업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이미 그 상암동에는 방송, 영화, 미디어 산업들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부분이 이미 입주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도 모집해 있는 그런 부분인데 홍대는 젊은이들 그야말로 우리가 그 젊음이 넘치는 곳이라 그랬는데 이게 상권이죠. 홍대 상권을 가면 우리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현재 시대에서도 불구하고 가보면 굉장히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돼 있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의 인구수가 이만큼 우리가 20만이 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만 인구가 넘어서 53만까지 하루의 이용객들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래도 30만 명이 지금 현재 이용 인구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우리가 지금 마포구의 합정동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합정, 상수동, 신선을 해서 상권이 확장되는데 마포구의 상권은 앞으로도 굉장히 매립돼 있고 지금 현재 아현동에는 서울역과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앞으로도 수요는 충분하게 넘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의 분위기 입지 분석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또 개발 계획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개발 계획은 지금 현재 이렇게 DMC 쪽에 대지가 26,440인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화점, 영화관, 오피스텔이 쇼핑몰이 들어가는데 이게 신세계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신세계가 들어가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월드컵 대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산대교를 넘으려고 그러면 너무도 많은 교통체증 때문에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월드컵 대교가 내년도에 개통을 합니다. 올 말인데 내년까지 갈 수 있고요. 왕복 6차선이거든요. 6차선으로 월드컵 경기장까지 양평의 서부 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서부 간선도로에 고속도로 있는 곳까지 지하 고속도로 들어간 것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교통량이 분산이 돼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렇게 그 GTX입니다. 서울역을 겨냥을 해서 바로 우리가 아현역이라고 하면 충정역 바로 옆에 서울역이기 때문에 이 서울역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B노선과 지금 현재 A노선이 지금 현재 환승을 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현역 옆에 2구역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가 1,400세대가 되거든요. 이 1,400세대 되는 여기가 지금 현재 현장입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깨끗하게 여기가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안에 있고 8차선에 걸쳐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 같이 우리가 이 가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그 토지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토지값이 올랐는데 이 토지값으로 인해서 매입은 지금 준공이 났고 준공이 난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의가 작년도 2년 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토지값은 상당히 저렴하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가격은 4억 7천에서 4억 7,500으로 되어 있고 층수는 1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층이라고 하면 거의 뭐 지금 현재 그 옆에
이 지구가 공사하고 있는 25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의 반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주택수에 들어가면 바로 옆에는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 우리가 중건시장과 바로 아현시장이 있어서 거기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지금 전세가 4억 3,500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실투자 금액이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충분하게 11층에 있는 거를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현동 얘기까지 전해주셨고요. 제가 빠르게 상담 안내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정말 빠르게. 올 한 해 유망 부동산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추천 지역의 임장 활동까지 도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이 되니까요. 전화 주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